굿모닝입니다. 파츠언니입니다. 오늘은 콜린 캠벨과 토마스 캠벨이 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지금 챕터 1에서 중국에서 얻은 교훈 중에 오늘은 중국인과 미국인의 음식, 그리고 빈곤병과 풍요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과 미국인의 음식. 중국 연구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농촌에서 먹는 음식이었다. 이는 식물성 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생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15에서 16%를 단백질에서 얻고 그 가운데 80% 이상을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다. 하지만 중국 농촌에서는 전체 칼로리의 단 9에서 10%만을 단백질에서 얻고 그 가운데 10%를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다. 이런 차이는 중국과 미국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양학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했다. 이런 결과는 체중 65kg에 대해 표준화한 것이다. 중국은 건강 관련 정보를 기록할 때 이런 방식으로 표준화하는데 이 방식은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하기 쉽다. 모든 항목에서 중국과 미국의 식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전체 열량은 중국인이 훨씬 높지만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량은 적고 동물성 식품은 훨씬 적게 섭취하며 섬유소와 철분을 많이 섭취한다. 이런 식생활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국인의 식습관은 미국인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났지만 같은 중국인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식생활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할 때 실험적인 차이는 필수적이다. 다행히 중국 연구에서는 측정 요소들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질병률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임상적인 측정치와 음식 섭취에 대해서 모두 합당한 차이 이상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혈중 콜레스테롤은 최고치와 최저치가 차이가 거의 2배였고 베타카로틴 수치는 9배, 혈중 지방은 약 3배였으며 지방 섭취는 6배, 섬유소 섭취는 약 5배의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모든 지역을 서로 비교했으므로 이런 차이는 매우 중요했다. 이것은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조사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였다. 실제로 중국인에서 식물성 식품을 적당하게 섭취한 사람과 매우 높게 섭취한 사람을 비교했다. 다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서구인이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만 비교했다. 중국 농촌의 식생활에서 서구 식생활의 차이, 그에 따른 질병의 차이는 엄청났다. 언론에서는 중국 연구를 획기적인 연구라고 칭찬했다. 어떤 기사는 이 프로젝트가 모든 의학 연구자와 영양학 연구자들을 쇄신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 기존 의학계에서 이런 연구는 다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제 이 연구를 통해 지난 20년 이상의 연구, 생각, 경험이 영양과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식생활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빈곤병과 풍요병.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을 확률이 100%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삶에서 반드시 겪게 될 일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이다. 이런 사실을 들어 건강 정보에 관해 이중적인 마음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건강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는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다. 장애나 고통스럽고 기나긴 질병과의 전투를 피하면서 가능하면 최고 수준으로 살자는 것이다. 사는 방식이나 죽는 방식에는 항상 보다 나은 길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암 지도가 48종류 이상의 질병에 대한 사망률을 보여준 덕분에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여러 가지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찾아왔다.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질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지 궁금했다.
예를 들면 대장암과 당뇨병은 같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뇨병과 대장암의 공통의 원인을 갖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원인에는 지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란 인체의 기능이 잘못되는 과정이므로 어떤 원인이라도 결국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질병률은 다른 질병률과 비교할 때 두 집단 사이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그에 비해 낙후한 농촌 지역에서 발견되는 질병이 있다. 그래서 부자인 동네에서, 즉 경제가 발달된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풍요병이라고 하고요. 낙후한 농촌에서 나타나는 것은 빈곤병이라고 하나 봐요. 서로 다른 그룹의 질병들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없지만 같은 그룹의 목록에 있는 질병들에는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폐렴 환자가 많은 중국의 한 농촌 지역은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지 않았지만 기생충 질환은 높았다. 많은 서구인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은 유방암이 많은 지역에서 높았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교적 드물다. 그 이유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질병에 대한 연관성은 꽤 오래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중국 연구가 보여준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 여러 질병들에 의한 사망률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식생활의 양상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공통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였다. 이러한 두 가지 질병 그룹은 보통 풍요병과 빈곤병이라고 불린다. 개발도상국이 부를 축적해가면서 식습관, 생활방식, 위생 상태가 바뀌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풍요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풍요병은 식습관과 무척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양과다병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풍요병은 서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의 대다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풍요병이 훨씬 적게 나타났다. 중국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식습관 때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게 먹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